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도 챗GPT 관련한 연구물 한 편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연구물은 스마트 러닝 인바이러먼트라는 학회지에 2024년도에 실린 연구물이고, 제목은 Investigating the use of ChatGPT as a tool for enhancing critical thinking and argumentation skills in international relations debates among undergraduate student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토론 활동을 할 때 국제적 토론을 할 때 그런 어떤 논쟁과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툴로서의 챗GPT 사용에 대한 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플랫폼들을 좀 살펴보면 요즘에 나오는 그 디지털 협업 관련 플랫폼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런 어떤 디베이트에 관련된 AI 그 기술 적용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수업 상황에 대입해서 해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저는 그런 경험은 없고 사실 챗GPT가 아닌 상황에서의 이 디베이트 이 학습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경험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대략적으로 그냥 감으로만 가능한데, 근데 저도 사실 그 플랫폼 속에 그 AI가 디베이트를 지원하는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좀 수업에 도움이 되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여러 가지 큰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이제 첫 번째 이유로서는 이제 아이들이 준비를 안 해와요. 이 토론 학습에 대해서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가늠하기가 좀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그냥 준비를 안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준비를 안 해오다 보니까 이 토론에서 중요한 그런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찬성 반대 반대 찬성 이런 어떤 순서대로 토론 활동을 진행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AI의 기술의 도입이 좀 그런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먼저 이 연구는 이제 그 개발도상국에서 국제 관계를 이제 공부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이제 논증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LMM 챗GPT를 사용하는 효과를 이제 조사한 거예요. 95명의 참가자가 48명과 47명으로 무작위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실험 그룹은 토론 세션에 참여하고 대조 그룹은 전통적인 토론 세션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얘기한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참가자들은 비판적인 크리티컬한 띵킹과 그 다음에 얼규멘트 스킬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험 전, 시험 후 평가가 이제 수행이 된 거예요. 결과는 챗GPT 사용이 전통적인 토론 방법에 비해서 복잡한 개념, 비판적 사고 및 논증 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크게 향상시켰다는 것을 드러냈대요. 연구 결과는 LML을 기존 교육 커리큘럼에 통합하는 것이 자원에 제한된 환경에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논증 기술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 LMM 사용과 관련된 도전과 한계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교육에서 인공지능 기반 교육의 적용에 대한 증가한 연구에 기여하고 LMM을 교육 커리큘럼에 통합하기 위한 증거 기반 관행 및 정책의 개발 방향을 알려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볼 수 있는 부분까지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발전 속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좀 기대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LMM의 개발이 학생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챗GPT와 같은 이제 이 LMM은 학생들의 학습 방식, 정보 상호의 작용이나 아니면 필수 기술 개발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으로 인해서 이제 상당히 변화를 끌어왔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중요한 critical thinking의 부분에 대해서 좀 본다면, 이 critical thinking과 argument skills는 다양한 학문적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그런 맥락, 특히 국제관계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국제관계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였죠? 그러니까 논쟁, 그리고 토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이념에서도 좀 분명히 필요한 능력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복잡한 개념을 분석하고 비판적 사고에 참여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구성하는 능력이 이제 세계 정치, 외교 및 경제 발전의 복잡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MM의 사용이 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본다면, 뭐 교육에서 이런 LMM 사용에 어떤 학생들의 방대한 양의 지식,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을 하겠죠. 복잡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촉진을 하고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은 이 LMM 기반 학습 플랫폼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전통적인 교과서에만 의존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복잡한 과학 개념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저희가 뭐 어떤 뭐 기능들을 뭐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을 논하기보다는 일단은 우리는 이제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망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맥락에서 교육에서 LMM의 사용과 관련된 도전과의 그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 편견과 잘못된 정보를 영속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지역 상황을 대표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 훈련된 경우 이제 더욱 좀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인터넷 연결이나 뭐 통신 이런 장치에 대한 제한된 접근으로 인해서 이런 LMM의 광범위한 채택을 좀 제한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 LMM의 사용이 학생들의 비판적인 사고 능력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와 이러한 도구를 기존 교육 커리큘럼에 통합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에 대한 이제 더 많은 연구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리터러처 리뷰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터러처 리뷰를 보시면은 현재 그 개발도상국에서 그 대규모 그 언어 모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대규모 언어 모델 LMM의 사용은 비판적 사고 능력, 학생들의 복잡한 개념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으로 인해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를 사실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LMM에 대한 그러니까 저도 앞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그 플랫폼 이 챗GPT에만 계속 의존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아이들의 사고가 좀 다양하게 확장될지에 대한 여부는 좀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연구 문제를 좀 보면은 방금 전에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메서드 측면을 보면 어, 여긴 아니고 여기 뒤편, 네, 여기 뒤편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참가자들이 앞서서 제가 초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48명, 이제 47명 무작위로 이제 랜덤으로 이제 할당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연구는
연구에 수행된 대학의 국제관계 학부 프로그램과 제휴한 그런 어떤 검토 과정을 거쳤고, 윤리위원회는 이제 IRB 윤리위원회는 연구 설계, 목표 방법론,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잠재적 위험과 이익을 신중하게 조사를 했다. 철저한 평가 이후에 위원회는 연구 진행을 승인해서 인간 대상과 관련된 연구에 대한 가장 높은 윤리적 기준과 지침을 준수하도록 이제 승인을 했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라는 거를 좀 본다면, 아래쪽이죠? 좀 본다면은 콜롬비아에 위치한 이제 여기 정치학과에서 한 명의 교수의 감독하에 수행이 된 거예요. 수석조사관으로 재직한 교수가 참가자 모집,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포함해서 연구의 모든 측면을 감독할 책임이 있었다. 연구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사실은 저렇게 엄격하게 좀 제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개발도상국이어서 좀 가능한 부분도 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을 그냥 얼핏 하게 되거든요. 저도 IRB를 해보니까 굉장히 이게 어렵더라고요. 잠재적 참가자들 사이에서 연구의 사회화는 인식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다중 채널 접근 방식을 통해서 수행이 되었다. 연구팀은 국제관계부서와 캠퍼스의 다른 관련 장소에 포스터와 전단지를 전략적으로 배치했다. 뭐 등등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고 아직 제 의문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아니고 조금 더 내려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챗GPT의 어떤 특징이 연구에 좀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고, 복잡한 주제에 대한 대화에 참여를 시키고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챗GPT는 학생들이 복잡한 아이디어와 이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맥락, 설명 등 예를 제공할 수 있다. 일관되고 문제적으로 관련된 응답을 생성하는 능력이 실제 세계의 논쟁과 토론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해주고,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잘 추론된 주장을 구성하도록 도전을 하도록 해준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챗GPT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이 이제 상호작용성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과 앞뒤로 대화하거나 후속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구하거나 인공지능 주장에 도전을 하도록 이제 격려를 받은 거고, 이런 상호작용하는 성격이 실제로 외교 토론과 협상을 밀접하게 모방하게 해서 학생들의 논증을 공식화하고 대의점을 대응하고 새로운 정보를 기반으로 추론을 적용하는 귀중한 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표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여기 이제 그 독립 샘플 독립 테스트를 한 결과지가 이 익스페리멘탈과 그 다음에 컨트롤 그룹이 이렇게 나왔는데, 평균은 챗GPT를 사용한 집단이 평균이 좀 높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좀 궁금했던 것 중에서 기간이 얼마 정도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한 번이었던 건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단번이었는지 아니면 뭐 여러 번 한 건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표를 좀 보면은 만코바를 진행을 했네요. 이제 만코바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만코바 같은 경우에 그래서 21.5.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큰 이제 좀 차이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짧아서인지 아니면은 뭐 길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논문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커션 정도만 좀 약간 보면요. 이 어떤 논문, LMS를 가지고 활용을 한 이 논문, 챗GPT를 활용한 이 논문은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뒷받침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지부화 이론을 좀 뒷받침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좀 뭐랄까요, 좀 단편적인 이면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 가능한 가설에 대한 결론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argument 스킬이나 critical thinking에 대해서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전 연구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